육순 류줌에 당신의 아랫도리는 이미 죽었습니까? 섣불리 부정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더 이상 30대의 맹수도 40대의 자부심도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무서운 침묵일 뿐입니다. 쇠락을 알리는 나약함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 스스로가 매일 그 부패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30년간 일해온 박서준 원장입니다. 병원의 가장 은밀한 진료실에서 저는 수천 명의 남자들에게서 똑같은 소리 없는 절규를 들어왔습니다. 무력감의 절규, 몸이 마음을 배신할 때의 그 수치심의 절규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50세 이후의 자위는 병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는지 혹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완전히 멈췄는지가 당신이 얼마나 빨리 늙고 약해지고 속부터 죽어가는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노년 남성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적으로 여기거나 그저 해치우기 위한 영혼 없는 기계적 행위로 끝내버립니다. 둘 다 남성성을 죽이는 맹독입니다. 저는 하찮은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학 이주해를 말하는 겁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노화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뜨거운 혈류를 끌어모아 해면체를 가득 채우고 권위 있고 단단하게 터질 듯한 발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발기를 만들어낼 때마다 당신은 심장의 피를 더 강하게 뿜어내게 만들고 남성 호르몬이 솟구치게 하며 신경계를 깨우게 됩니다. 이것은 근육 위축, 발기부전, 우울증, 그리고 기억력 감퇴에 맞서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음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보존, 생명보존입니다. 몇 분 안에. 저는 주류 의학계가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숨겨왔던 스스로 해결하는 법에 대한 리얼 1호까지 비밀을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을 폭발시키고 40대의 활력을 되찾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제가 곧 공개할 내용들은 당신의 앞으로의 10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십시오. 이 채널의 영상을 하나 놓치는 것은 당신의 남성성에 스스로 관뚜껑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야수를 다시 깨울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아직 두렵다면 그냥 조용히 계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실이 다시 한 번 당신의 뺨을 후려칠 것입니다. 비밀. 무의식적인 자위는 무감각과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해온 당신의 자위 방식은 익숙하고 무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한때 평범해 보였던 바로 그 행위가 조용히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남성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에 관해 저지르는 가장 간과된 실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교묘하고 조용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남성들이 용기 내어 이야기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백 명의 노년 환자들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수치스러워하며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죠. 그리고 대화가 솔직해질 무렵 저는 묻곤 했습니다. 선생님, 자위를 하십니까? 거의 항상 잠시의 침묵 후에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젠 별 느낌이 없어요. 혹은 꼭 특정한 방식으로 해야만 사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말은 마치 제 몸이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이 해왔던 자위 방식, 즉 빠르고 기계적이고 교감 없는 그 방식이 그들의 몸을 기능장애 상태로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조용하고 서서히 스며들며 파괴적이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위는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 조건화의 순환 고리입니다. 당신이 서둘러 행위를 끝낼 때마다 어깨에는 긴장이 들어가고 강렬한 이미지를 스치듯 보며 똑같은 손, 똑같은 움직임, 똑같은 결과로 끝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그 특정한 습관과 흥분을 연결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뇌는 매우 빠른 학습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감각은 둔해지고 발기의 질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같은 느낌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극, 더 강한 압박, 더 많은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실제 파트너에게 반응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친밀한 관계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다르고, 너무 느리고,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진짜 손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남성들이 자신의 몸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며 좌절, 수치심, 심지어 우울증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훈련되었을 뿐입니다. 이 상태는 포르노 유발성 발기부전 PIED라 불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루차야이로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드문 상태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남성들에게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점은 대부분이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악의 부분이며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몸을 조건화하고 그것을 되돌리지 않을 때 당신은 단지 성식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잃고 연결고리를 잃으며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의 몸과의 관계가 차가워집니다. 당신은 신체 접촉을 피하고 친밀함을 피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그 고립감은 훨씬 더 어두운 곳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정서적 거리감, 우울증, 심지어 인지저하의 초기 징후까지도요. 저는 그것을 몇 번이고 보아왔습니다. 당신이 치르는 대가는 침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울 속에 자신을 보지 않게 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당신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당신의 몸이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계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각, 인내,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합니다.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고, 더 연결된 방식 말입니다. 단지 감각뿐만 아니라 감정과의 연결도요. 자위는 적이 아니지만 자각 없이 하는 자위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차에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은 충돌할 것이고 손상을 깨달았을 때 수리하는 데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위가 피해를 주는 동안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바로 눈앞에 숨어 있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칭송받기까지 합니다. 다음 비밀에서 저는 60세 이후의 자위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 왜 당신의 건강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 있고 이 정보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여 당신이 여전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자, 계속합시다. 당신이 다음에 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밀. 자위는 전립선 우려과 염증을 완화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를 이민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68세였고 품이 있고 내성적이며
사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룻밤에 5번, 때로는 6번씩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야 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압박감, 더부룩함, 심지어 골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제가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는 마치 제가 터무니없는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나이의 남자는 그런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잘못된 통념입니다. 특정 나이, 6급세 70세가 되면 전체 시스템을 폐쇄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이민호 씨에게 말했고 지금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정을 멈춘다고 해서 전립선이 작동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은 계속해서 액체를 생산하고 그 액체가 배출되지 않으면 축적되어 당신의 몸 안에 일종의 고여있는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 축적, 그것이 바로 전립선, 우열, 염증, 불편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적인 건강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액체를 무기한으로 담아두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붓고 염증이 생기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절박뇨, 약한 소변 줄기, 잔뇨감, 심지어 배뇨나 사정 시 통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것을 노화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막히고 압박받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전립선의 만성염증은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저는 금욕이 암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염증 환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수년간 거의 3,000명의 남성을 추적하여 한 달에 최소 22회 사정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민호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후 그가 자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 후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보살핌을 위해서였습니다. 서서히 그의 증상은 개선되었습니다. 압박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잠을 더 잘 잤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의 눈에 무언가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묻혔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대가는 단지 몇 번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성적인 불편함입니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약입니다. 나중에 받게 될 수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높은 암 위험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당신 나이의 남성은 더 이상 이 건강의 일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혈압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만약 제가 남성들이 수년간의 죄책감, 침묵, 그리고 자신을 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주위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수치심이 실제로 신체적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음 비밀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감정적 억압과 신체적 쇠퇴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몸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비밀 3. 스스로를 만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은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에게 존재하는 어떤 침묵이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그것을 항상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제가 성적 습관에 대해 물을 때 그들의 시선이 흔들리는 방식, 자위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어깨가 축 처지는 방식, 웃어넘기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원장님, 그건 제가 더 이상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젊은 시절의 일이죠. 라고 말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의 의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시점에서 계속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종류의 수치심, 조용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 수치심은 오늘날 당신의 건강에 대항하는 가장 위험한 힘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자신을 만지는 것이 더럽고 죄악이며 나약한 것으로 불리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당신은 벌을 받거나 조롱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의 메시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잠복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의 몸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결과는 조용한 후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갈망하면서도 신체적 접촉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욕망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느끼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을 뻗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단절은 감정적인 것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위를 포함한 건강하고 규칙적인 성적 접촉은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정신 건강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코르티솔을 조절합니다. 도파민을 증진시킵니다. 당신의 뇌의 신뢰와 연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키웁니다. 심지어 수면, 기분,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당신이 더 이상 인식하지도 못하는 죄책감의 순환, 고리를 마음속에 만듭니다. 수치심은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심장병, 면역기능 장애,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72세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이혼했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고 큰 건강 문제도 없었지만 지쳐 있었고 무감각했으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10년 이상 다른 사람과도 혼자서도 어떤 성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장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아래에는 조용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성싱의 상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함께 노력했습니다. 약도, 갑작스러운 변화도 없이, 단지 죄책감 없이, 기대 없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간단한 연습들 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는 더 꼿꼿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잤습니다.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그는 치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수치심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대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활력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도록 속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친절함, 존엄성,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만지기에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함을 느끼기에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치심이 그렇게 많은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면 호르몬 감소가 불에 기름을 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다음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4. 테스토스테론은 혼자일 때조차도 성적 활동에 의해 자극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게서야 발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수치심이나 의심 없이 명확하게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힘, 추진력, 자신감, 그리고 성욕을 공급하는 바로 그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당신과 같은 남성들과 수십 년간 일하면서 배운 진실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남자처럼 사는 것을 멈출 때도 감소합니다. 성적 에너지가 무시되거나 억압되거나 수년간의 수치심과 비활동 아래 묻힐 때 당신의 몸은 스스로의 남성성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는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자원을 재분배하고 호르몬을 전환하며 혈류를 늦추고 에너지를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근력은 약해지고 배는 나오고 수면은 나빠지며 당신을 당신 자신처럼 느끼게 했던 그 불꽃은 당신이 늙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살아있으며 욕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기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공유라는 이름의 73세 남성을 기억합니다. 그는 은퇴한 소방관으로 한때 힘과 존재감의 화신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지치고 피곤해 보였으며 몇 년 동안 자기 자신처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느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검사 결과를 보았고 그의 테스토스테론은 임상적 결핍 수준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성적 활동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진짜 위협입니다.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성싱을 당신이라는 존재에 살아 숨쉬는 일부로 보는 것을 멈추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공유 씨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천천히 다시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간단한 실천들, 수치심 없이 그저 현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달 동안 그의 호르몬 수치만 개선된 것이 아니라 그의 걸음걸이가 변했고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으며 다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보세요. 몸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적인 자아를 무시하면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은 그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깨울 때 비록 혼자서 목적 있는 자기 접촉을 통해서라도 당신은 당신의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것이 필요해. 나는 아직 느끼고 싶어. 그러면 뇌는 수년간 희미해졌던 시스템을 다시 켜는 것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성적 자극 후에 테스토스테론이 단기적으로 급증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상상, 신체적 참여, 심지어 기대감조차도 호르몬 조절, 기분,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당신의 몸은 쾌락, 연결, 현재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그것은 서서히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피로와 성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인지저하, 우울증, 심지어 더 짧은 수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삶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표류했는지 거의 돌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이 있으며 그것은 약이나 수술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공간에서 죄책감 없이 당신의 몸과의 연결을 되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에 당신이 아직 게임에 참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제가 다음에 공유할 것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만질 때마다 그것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 발기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60세 이후에 믿게 되는 조용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발기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능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는 남성들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 기능은 단지 성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혈류, 신경 건강, 심혈관 시스템의 완전성, 그리고 장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현빈이라는 69세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력이 많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5년 혹은 6년 동안 단 한 번의 발기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그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의 몸이 단지 그가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꺼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경은 몸의 다른 근육 및 혈관 구조와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조직은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은 경화됩니다.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미세한 파열과 섬유화, 즉 연조직의 경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조차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대가가 따르며 그것은 매우 비쌉니다. 규칙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 내의 평활근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발기를 담당하는 섬세한 혈관 네트워크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발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화학 물질인 산화질소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든 안 하든 일어납니다. 그것은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몸이 규칙적인 흥분과 발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구식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능력을 잃으면 마음이 따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침식됩니다. 자존감은 미끄러집니다. 당신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이 한때 가졌던 정체성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덜 당신 자신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이것은 후퇴, 우울증, 심지어 인지 저하의 초기 징후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예방 가능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몸에 그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이 시스템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파트너 없이, 압박감 없이, 수치심 없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극이나 심지어 비성적인 흥분을 통한 규칙적인 발기는 혈액을 흐르게 하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 경로를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은 쾌락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 건강과 정체성의 핵심 부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행위는 성익싱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당신의 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이해합니다. 특히 사회가 특정 나이 이후에는 조용해야 한다고 말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대가가 따르고 당신의 몸은 그 점수를 기록할 것입니다. 자, 당신은 아마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만약 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신이 자연스럽게 발기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다른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비활동보다 훨씬 더 해로운 것. 대부분의 노년 남성들이 자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 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현대의 중독으로 이끕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포르노, 네, 심지어 무해해 보이는 종류조차도 어떻게 당신의 감각, 흥분, 그리고 기쁨을 조용히 훔쳐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밀. 포르노는 당신의 뇌를 바꾸지만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어둠 속에 남겨지는 것, 특히 노년 남성들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르노입니다. 자, 이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중 일부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 저와 함께 있다면 열린 귀와 마음으로 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당신이 당신의 마음, 몸, 그리고 남성성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60대와 70대의 남성들이 제 앞에 앉아 여전히 포르노를 본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집착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혼자 살고 일부는 이혼했으며 다른 일부는 사별했습니다. 그들은 스릴을 좇는 것이 아니라 연결 혹은 적어도 그것의 기억을 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포르노는 그들이 20대에 처음 접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한때 정지된 이미지나 부드러운 시각적 신호였던 것이 이제는 고속, 고자극,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콘텐츠의 홍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 특히 노화하는 뇌는 결과 없이 그런 종류의 과부하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포르노를 볼 때마다, 특히 극단적이거나 빠른 속도의 종류를 볼 때마다 당신의 뇌는 동기부여, 보상, 쾌락과 관련된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인 노출은 자연적인 자극에 대한 당신의 뇌 반응의 민감도를 둔화시킵니다. 단순하고 현실적인 접촉에 의해 흥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많은 강도, 더 많은 새로움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화학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회로가 반복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가 인공적이고 과장된 자극을 기대하도록 조건화되면 당신의 몸은 따릅니다. 발기는 덜 반응하게 됩니다. 오르가즘은 더 어려워집니다. 일부 남성들은 심지어 포르노 유발성 발기부전을 겪게 되는데 그들은 포르노 없이는 실제 파트너와도 혼자 있는 순간에도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의 대가는 침실을 훨씬 넘어섭니다. 저는 남성들이 수치심, 불안, 좌절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졌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그들은 결코 점들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도를 위해 찾고 있던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활력을 서서히 빼앗고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모든 남성이 듣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60세 이후에도 치유하고 재설정하고 진정하고 기반 있는 흥분을 재발견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는 당신이 인공적인 흥분에서 벗어나 당신의 몸이 현실, 현재, 감각, 상상, 그리고 심지어 침묵과 정인목과 다시 연결되도록 허용할 때 시작됩니다. 어떤 남성들은 모든 시각적 자극으로부터 30일간의 휴식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점진적인 접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신경계와 쾌락의 관계를
당신의 방식대로 다시 구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되찾고 다시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진정한 무언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 만약 포르노가 당신의 민감도를 둔화시켰다면 다음 비밀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당신의 뇌를 장악할 수 있는 반면 고립은 당신의 정신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과 공유할 마지막 진실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술이나 화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완전히 만져지지 않을 때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비밀 짭줄 고립이라는 유령, 가장 치명적인 실수 노년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남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나날이 불어나는 뱃살, 휑해지는 정수리, 약상자를 채우는 혈압약들, 그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훨씬 더 무서운 유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보다 위험하고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는 포르노보다 해로우며 그 어떤 신체적 증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하지만 잠깐 강남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는 고독한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고립은 그런 물리적인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고 살갗을 애는 듯한 침묵, 바로 당신 자신의 피부 위에서 벌어지는 침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만지는 행위마저 멈춰버리는 그런 종류의 고립입니다. 당신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어느 모퉁이에서 사회가, 가정이, 혹은 당신 스스로 짊어진 편견이 당신 나이의 남자는 점잖아져야 한다. 인생의 그 장은 이제 닫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거짓말입니까? 송중기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우는 아니고 제 환자였던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는 76의 은퇴한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평생을 대한민국의 거대한 강들 위에 단단한 철제 다리를 놓는 데 바쳤던 분이죠.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셔츠, 점잖은 몸가짐. 하지만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공허함, 어떤 종류의 황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례적인 대화가 끝난 후 저는 그의 갑옷을 꿰뚫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진정으로 살아있는 온기를 느껴보신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그는 침묵했고 그 지친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년도 넘었소, 박사?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포옹도,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도, 그 어떤 온기도 없었지. 그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체념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운명인 양. 다시는 펼쳐볼 수 없도록 덮여버린 책의 한 페이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송중기 씨처럼 명석한 엔지니어, 재료의 내구성과 물리학 법칙을 꿰뚫고 있던 그조차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접촉은 사치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수품이며 거스를 넘을 수 없는 생명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은 20살의 혈기 넘치는 청춘이든 60, 70, 80의 노년이든 접촉과 연결을 위해 설계된 경이로운 기계입니다. 우리가 그 근원적인 욕구를 너무 오랫동안 충족시키지 못하면 신경계 전체가 조용히 비상정지 과정에 돌입합니다. 유대감과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는 급락하고 그 자리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세포 하나하나, 혈관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내가 끓여주던 짠 김치 탓으로 돌렸던 혈압은 치솟기 시작하고 노년의 걱정 때문이라 여겼던 잠자리는 뒤척임으로 가득 찹니다.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던 면역체계라는 방패는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뇌가 그 공허함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과 감각의 회로를 스스로 닫아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만져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바람 한 점에 살같이 오소서 돋는 감각, 오래된 음악 한 소절에 가슴이 뛰는 설렘, 즉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감하려는 충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먹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더 이상 발기된 채로 깨어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저 아침에 자신을 탐색하던 습관을 건너뜁니다. 일주일 후, 당신은 욕실 거울 속에 낯선 남자를 마주하기 싫어 고개를 돌립니다. 한 달 후, 당신은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어떤 상상도, 그 어떤 몽상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립은 종종 당신의 차가운 침실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을 만지는 행위를 멈출 때 단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을 위해, 가장 깊은 자아와의 연결을 위해 그의 뇌는 그것을 감정적 후퇴, 일종의 항복 선언으로 해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퇴는 잔인하리만치 스스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는 자신을 덜 만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덜 느끼게 되며 덜 느끼기 때문에 느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한때 힘과 욕망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오랫동안 퇴역한 군인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대가입니다. 값비싼 비아그라. 몇 알로는 결코 지불할 수 없는 대가. 잃어버린 발기력이나 희미해진 욕망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삶의 목적, 감정의 날카로움이 서서히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결의 조용한 죽음입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이 사회적, 감정적 고립이 우울증, 심장병, 심지어 조기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치 때문입니다. 타인에 의한 방치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한 가장 잔인한 방치입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실은 일어납니다. 거리감은 생깁니다. 그것들은 여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 결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지는 행위는 그것이 성적인 목적이든 아니든 허영심이나 죄스러운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몸이 여전히 나의 것임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 당신의 심장, 당신의 신경계의 가장 원초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젠장, 나는 아직 느끼고 싶다. 저는 이미 꺼져버린 불씨처럼 보였던 남성들이 단지 스스로에게 다시 연결될 허락을 내림으로써 삶으로 귀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접촉으로 돌아가고 너무 일찍 잠들어버린 몸의 일부를 깨워 그들의 물건이 다시금 생명의 뜨거운 피를 느끼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자세가 꼿꼿해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오래전에 꺼진 줄 알았던 눈빛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불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당신의 성욕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자아, 당신 내면에 아직 잠들어 있는 원초적인 야수를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당신 자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의 결심으로, 하나의 손길로, 네,